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아침 대구 MBC 뉴스투데이입니다. 네, 주말인 오늘 대구와 경북 지역은 대체로 맑은 가운데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지만 일요일인 내일 비가 내리면서 기온이 다시 떨어지겠습니다. 오늘 아침 기온은 대구 3.3도를 비롯해 포항이 6.4도, 구미가 영하 0.2도, 안동 영하 1도 등으로 어제와 비슷하거나 조금 낮습니다. 하지만 낮 최고 기온은 대구가 22도까지 올라가는 등 17도에서 22도의 분포로 어제보다 4, 5도나 높아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일요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에 한두 차례 5mm 미만의 비가 내리면서 낮 최고 기온은 대구 17도 등 12도에서 18도의 분포로 오늘보다 5도 정도 다시 내려가겠습니다. 대구 기상대는 대구와 경북 전 지역에 건조특보가 내려져 있고 오늘 오후부터 동해안엔 바람이 매우 강하게 불겠다며 산불 등 화재 예방과 시설물 관리에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네, 어제 경주에서 붕괴된 저수지의 응급복구가 오늘부터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그런데 이번에 무너진 저수지는 정기점검에서 붕괴 등의 우려가 지적됐는데도 제대로 대응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임재국 기자가 보도합니다. 어제 오후 2시 반쯤 경북 경주의 3대 저수지가 무너져 내렸습니다. 둑 아래부터 물이 터져나와 12m 높이의 제방이 무너지면서 20만 톤의 물이 한꺼번에 쏟아져 내렸습니다. 저수지 둑 붕괴로 상가와 주택 20여 동과 차량 10여 대, 농경지 10,000제곱미터가 침수됐습니다. 나락도 다 젖어보고 집은 말도 못하고 막 어이가 없습니다. 근데 뭐 사람도 없고. 저수지 인근의 마을은 밤이 되면서 물은 모두 빠졌지만 곳곳이 무너져 내렸고 쓰레기가 쌓여 있습니다. 주민들은 밤늦게까지 흙탕물을 쓸어내고 가재도구를 치웠습니다. 거의 5시간 지금 청소하고 있는데 지금 여기 5명 붙어가지고 나오고 있거든요. 이 안에. 여기는 하다가 단데 갑보고 식당에는. 근데 저 뚝이 저리 무너져갖고 이쪽으로 와서 다행인지 저렇게 되시면 큰일 날 뻔했겠다. 준공된 지 50년 된 3대 저수지는 최근 정기 점검 결과 붕괴 우려가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3월 말에 저희 점검을 할 때는 이러한 유관 점검이 있는데 이상이 없었습니다. 이 저수지에 대해서는 64년도 축조된 거기 때문에 정밀 진단을 의뢰를 하려고. 어젯밤 무너진 둑을 임시로 보강한 농어촌 공사는 오늘 인력과 중장비를 동원해 본격적으로 응급복구 작업을 펴고 정밀 안전 진단을 거쳐 항구 복구 계획을 세우기로 했습니다. MBC 뉴스 임재욱입니다. 밤사이에 화재가 잇따랐습니다. 어제 저녁 7시 50분쯤 구미시 옥계동에 있는 중고 물품 판매점에서 불이 나 가전제품과 가구 등을 태워 소방서 추산 1,400여만 원의 재산 피해를 낸 뒤 40분 만에 꺼졌습니다. 소방당국과 경찰은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또 어제 저녁 8시쯤에는 대구시 송구 두산동에 있는 식당 주차장에 세워둔 승용차에서 불이 나 소방서 추산 850여만 원의 재산 피해가 나기도 했습니다. 소방당국은 차를 세워둔 곳에 있던 화덕의 숯불이 차로 옮겨 붙은 것으로 추정하고 정확한 화재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네, 올가을이면 대구 신서역 신도시 첨단 의료복합단지에 관련 기관의 입주가 시작됩니다. 이 하드웨어 분야의 추진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만 소관부처의 업무가 나뉘어져 있어 기대만큼의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우려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서성훈 기자입니다. 첨단 의료 복합단지의 주된 업무는 의료기기 개발과 신약 개발, 두 분야의 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만든 기관이 첨단 의료기기 개발 지원센터와 신약 개발 지원센터입니다. 그런데 두 기관의 소관 부처가 하나가 아니라 둘로 나누어져 있어 효율적인 업무 추진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운영비는 모두 보건복지부 관할이지만 기업 지원금은 각각 산업통상자원부와 미래창조과학부가 담당 기관입니다. 담당 부처가 일원화된 기관에 비해 정부 지원 우선순위에서 밀릴 수밖에 없습니다. 실제로 두 센터는 올해 정부 R&D 자금을 한 푼도 받지 못했습니다. 같이 성공하려면은 일관되게 부처가 같은 목적으로 같은 시기에 예산이 투입이 돼야 되는데 지금 그렇게 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아직 확보 못된 예산에 대해서는 관계 부처하고 계속 협의 중에 있습니다. 예산 확보 노력이 몇 배나 더 필요하고 공동 전략 수립이나 효율적인 예산 배분이 힘들어질 것은 뻔히 예상되는 문제입니다. 이게 하나의 사업단으로 꾸려가지고 통합적 관리를 해줘야 제대로 진행이 되지 세 개 부처로 나누어져가지고 제대로 되겠느냐 좀 챙겨보고
개선 방안을 검토해달라고 요청을 했고 이번에도 또 상임위가 열리게 되면은 이 문제를 제기토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지원센터들의 첨복단지 입주가 불과 반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이곳 첨단의료 복합단지의 성패를 좌우할 기업 지원이 제대로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대책 마련이 시급합니다. MBC 뉴스 서성훈입니다. 학교 폭력 사태가 발생할 때마다 정부는 각종 대책을 쏟아냈습니다. 그런데 정작 학생들은 이 같은 대책의 효과를 전혀 느끼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엄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동교육지원청 위센터가 지난 3월 안동의 초중고생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입니다. 주위에 보면 맞을 만한 짓을 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문항에 절반에 가까운 47.8%의 학생들이 그렇다는 대답을 했고 재미로 하는 욕설이나 사소한 놀림은 폭력이 아니다는 문항 또한 14.9%가 동의해 학생들이 사소한 폭력에는 많이 무뎌져 있는 것이 드러났습니다. 학생들이 맞을 만한 짓을 한다는 것은 학생들이 까분다든지 나댄다든지 재수없게 구는 것이라고 대답을 했습니다. 재미로 하는 폭력이나 아니면 욕설도 아이들은 학교폭력으로 인식하지 못해서 또한 학교폭력 발생 시 적극적인 대처에 거리가 있는 답변들도 나왔습니다. 학교폭력 피해 시 조금만 참으면 언젠간 사이가 좋아질 것이란 질문에 51.7%가 그렇다고 대답을 했고 반대로 피해 사실을 어른들에게 알리면 때린 친구가 더 괴롭힐 것이라는 문항엔 20.9%의 학생들이 동의해 학교폭력의 상담이나 신고보단 참는 등 소극적인 방법을 택하는 학생들이 아직까지 많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기성세대가 피해자에 대해서 조치하는 바가 그렇게 신뢰감을 아직은 주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죠. 학교나 기성세대가 피해자나 피해자의 학부모 입장에서 그런가 하면 일부지만 12.7%의 학생들은 폭력에는 폭력으로 맞선다는 데 동의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식의 극단적인 해결을 고려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이번 조사 결과는 그동안의 대책들이 정작 학생 눈높이와는 차이가 있었다는 것을 반증하고 있어 보다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대안 마련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MBC 뉴스 엄지원입니다. 영양댐 건설 문제가 새로운 국면을 맞게 됐습니다. 국토교통부가 댐 건설을 둘러싼 소모적인 논쟁과 갈등을 막기 위해서 이 댐 건설 사업 때 지역 합의를 존중하기로 했기 때문입니다. 성락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양댐 건설 계획에 대해 환경부가 국토부에 제시한 의견서입니다. 영양댐을 건설하여 지역에 공급한다는 용수는 지하수 등 대체 수자원을 개발하면 가능하고 경산시에 보낸다는 공업용수도 낙동강 본류에서 치수하는 게 타당하다며 영양댐 건설 불가 입장을 밝히고 있습니다. 환경부의 이 같은 입장과 달리 국토부와 수자원공사, 영양군은 영양댐 건설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수자원공사라든지 또 우리 국토해양부를 통해서 또 해결돼야 될 문제점들이 있으면 앞으로 군이 적극적으로 나서서 하지만 국토부의 이 같은 방침이 바뀌었습니다. 국토부는 지난 4일 업무 보고에서 앞으로 각종 개발 사업을 할 때에는 먼저 지역 합의를 유도한 뒤 나중에 계획을 확정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환경 문제 등에 대해서는 주민들의 합의가 중요하다고 강조하면서 우선 주민 갈등이 심한 댐 건설 사업부터 절차를 개선하겠다고 밝혀 타당성 조사에 들어간 영양댐 건설도 주민 반발 여부에 따라 새로운 국면을 맞을 것으로 보입니다. 어떻게 적용할지, 어떤 내용을 담을지를 고민을 하고 있고, 일단 기본 방향에는 이제 주민 의견이 굉장히 중요해지는 거죠. 환경을 고려하고 주민과의 합의를 중시하는 국토부의 개발사업 방침이 영양댐 건설에 어떤 영향을 줄지 주목됩니다. MBC 뉴스 성락입니다. 내일 열리는 2013 대구 국제마라톤 대회 기간에 구간별로 교통이 통제됩니다. 이번 대회 풀코스는 국채보상운동 기념공원을 시작으로 청구 내거리, 신천 내거리, 대구역 내거리, 감삼역을 거쳐 반월당 내거리, 범어 내거리 등 도심 주요 도로를 통과합니다. 이에 따라 대구시는 대회가 시작되는 아침 8시부터 경찰관과 공무원 등 2,200여 명을 주요 도로에 배치해서 시간대별로 교통을 통제하고 안내할 예정입니다. 마라톤 코스 구간을 운행하는 81개 노선 시내버스 1,080여 대는 경로를 일시 조정해서 다니도록 합니다.
또 교통 섬 지역 주민들을 위해서 대구 운행역에서 드랑길 삼거리 구간에 오전 7시부터 오전 11시 반까지 무료 순환버스 넉 대를 배치해서 7분 간격으로 운행할 예정입니다. 경주시가 수학여행철을 맞아 숙박시설과 음식점을 대상으로 위생점검을 실시합니다. 시는 위생점검반을 동원해서 이번 한 달 동안 유스호스텔과 리조트, 청소년 수련시설 등 대형 숙박시설과 음식점 등에 대한 위생점검과 지도 활동을 펼치기로 했습니다. 특히 식품과 영양 종사자의 위생 기준 준수 여부를 철저히 점검하고 친절 교육도 함께 할 예정입니다. 경상북도가 가야 역사 문화유적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를 위한 용역 최종 보고회를 갖고 올해 안에 잠정 목록 등재를 추진하기로 했습니다. 경상북도는 올해 10월 국제학술 대회를 열어서 가야 문화의 우수성을 널리 알리고 관련 연구를 진행하는 한편 태스크포스팀을 구성하는 등 세계문화유산 등재를 위한 절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대구시설관리공단 대덕승마장에서 장애인 재활 승마 교실이 운영됩니다. 대덕승마장은 대구 달구벌 종합스포츠센터와 연계해서 오늘부터 오는 6월 16일까지 주말 오후 5시부터 저녁 7시 반 사이에 대구 지역 경증 지적 지체 장애인 20명을 대상으로 재활 승마 교실을 운영합니다. 이를 위해서 재활 승마 자격을 갖춘 교관 2명을 비롯해 8명의 운영 인력과 비교적 순한 말을 따로 배정했습니다. 대구지방법원 제12형사부는 처제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공무원 42살 김 모 씨에게 징역 4년을 선고하고 김 씨에 대한 정보를 5년 동안 정보통신망에 공개하라고 판결했습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인 처제와 합의하에 성관계를 가졌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이나 피해자 몸에 난 상처 등을 감안하면 강제로 성폭행을 한 것으로 판단돼 이같이 선고한다고 밝혔습니다. 주말인 오늘 맑고 따뜻해서 나들이 하기 좋겠습니다. 대구는 한낮 기온이 22도까지 올라 어제보다 7도가량 높겠고요. 대부분 지역에서 평년 기온을 회복하겠습니다. 하지만 밤부터는 점차 구름량이 많아지며 휴일인 내일은 새벽부터 낮 사이 비가 조금 내리겠습니다. 양도 적겠고 또 오후에는 대체로 맑겠지만 다시 기온이 떨어져 쌀쌀해지겠습니다. 건강관리 잘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여전히 강풍이 문제입니다. 동해안에는 강풍 예비특보가 발효 중이고요. 내륙에서도 강한 봄바람이 불겠습니다. 여기에 대구와 경북 전역에 건조특보가 발효돼 있어 산불 등 화재가 나지 않도록 주의하셔야겠습니다. 현재 기온 대구 5도 안팎, 낮 기온은 22도로 낮 동안 포근하겠습니다. 구미의 낮 기온도 22도까지 오르겠고 북부 지역 낮 동안 17도에서 22도의 분포를 보이겠습니다. 동해상에는 풍랑 예비특보가 내려진 가운데 물결 4m까지 매우 높게 일겠습니다. 내일 낮 동안에는 맑은 하늘 되찾겠고요. 다음 주도 평년 기온을 밑도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